지금 현재 부동산의 가격이 조정을 받으면서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을 했는데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는데도 불구하고 포기를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이제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돼 있고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제 개인적으로 입지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2년 후에 또는 3년 후에 입주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2, 3년 후에 이제 금리가 지금과 같이 기하급수적으로 오르지 않고 일부 조정 국면에 들어서거나 안정화가 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 상황에서만 너무 비관해가지고 청약에 당첨됐는데도 포기를 하거나, 이제 부동산의 가격이 점점 떨어질 것 같으니까는 불안 심리 요인으로 인해서 무조건 기다리고 관망하려고 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임성배 TV. 보동과 덴데크. 지금 현재 대출의 규제 완화가 일부 시행이 되고 있고요. LTV 80%까지 이제 대출 완화를 해주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규제 지역으로 묶이게 되어 있을 때는 이제 투기과열 지구 같은 경우에 40%밖에 안 됐는데 큰 폭으로 대출 규제 완화를 이제 열어준 거죠. 물론 DSR에 대한 부분 때문에 아파트 가격도 많이 오르고 소득 대비 대출의 한계성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단계적으로 대출을 완화해 주게 되면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고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대출을 활용하기가 그래도 예전보다는 수월해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부동산 가격이 조정을 받고 있고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돼 있고, 그리고 세계 경기가 별로 좋지 않고 우리나라 내수 경기도 안 좋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주택을 구입하거나 내 집 마련을 하는데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또한 아파트 당첨이 되거나 또는 2, 3년 전에 큰 폭으로 많이 올랐던 주택 가격을 보면서 이제 너무나 높은 가격의 주택을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그런 경향이 많은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무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의 상승과 하락을 보면서 계속 불안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2, 3년 전에 크게 폭등을 했을 때는 이 폭등하는 가격을 보면서 과연 이렇게 비싼 주택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많은 금액의 대출을 활용하는 게 맞는가? 라는 고민들을 아마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많이 올랐던 가격들이 조정을 받으니까 이제 또 이렇게 떨어지는 부동산의 가격을 보면서 내가 내 집 마련해야 하는 것이 맞는가? 이런 생각들을 아마 참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늘 하는 말씀은 그거죠. 1주택자가 반드시 되어야 한다라는 그 얘기는 제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시기를 저울질 하다가 1주택자가 못 되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전세나 월세를 살면서 부동산의 가격이 떨어지기만을, 내가 살 수 없는 가격, 감내할 수 없는 가격, 그리고 감내할 수 없는 대출의 금액이 점점 높아지다 보니까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관망만 하고 보기만 하고 내 집 마련을 못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1주택자가 되신 분들, 무리를 해서 지금 현재 1주택자가 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대출의 그 금액을 내가 감내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시간을 버틸 수만 있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상승기에 샀던 하락기에 샀던 부동산의 가격이 싸게 샀던 비싸게 샀던 간에 만약에 지금까지 버티고 있었다면, 그리고 앞으로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이 부동산의 가격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산의 가치 상승을 이제 맛보게 되는데, 예전에 부동산의 가격이 많이 폭등했을 때, 글로벌 금융위기 전에 이제 대세 상승기를 겪었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치열하게 부동산을 샀습니다. 그리고 2008년부터 2012년도까지 조정기를 거치게 됐었죠. 그리고 나서 부동산의 가격들이 반토막 나는 곳들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공포에 휩싸여 가지고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파신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그냥 살고 있으면서 나의 자산 가치뿐만이 아니라 나의 내재 가치를 올리고 지금까지 무언가에 집중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동산의 가격들이 회복을 하고 더 많이 올랐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예전에 주택을 구입해서 1주택자가 되신 분들은 지금 현재 내가 대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선택들의 대안이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가 샀던 가격보다 부동산의 자산 가치가 올라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부동산의 가격을 만약에 조정을 더 받는다고 하면은 내 부동산의 가격이 떨어지니까는 기분 나빠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조정받는 국면 속에서 이미 내가 만든 차익을 통해 가지고 상급지로 이동할 수 있는 전략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금리가 많이 올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 하는데 이 금리가 계속해서 오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추후에 부동산의 가격뿐만이 아니라 조정을 받던 그 가격이 안정화가 되고 금리 같은 경우에도 안정화가 되는 시점이 올 건데 지금 현재는 당장 부동산의 가격뿐만이 아니라 부동산의 가격도 조정을 받고 금리도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은 내년이나 후년에는 금리가 올랐던 것들이 정상화를 찾아가고 안정화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지금 현재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도 내년에는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 같은 경우에 너무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금리가 상승되는 것은 맞지만 그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공포감을 가지고 있는 시기가 오고 부동산의 가격이 조정을 받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무주택자 분들은 쉽게 이런 주택들을 사거나 또는 뭐 청약을 하거나 하기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하지만은 1주택의 자산 가치를 이미 형성한 사람들 같은 경우 그리고 다주택자 분들, 투자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러한 경험들을 다 했기 때문에 제가 항상 부동산은 경험 학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들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부동산의 가격이 만약에 떨어지고 금리가 인상이 되고 세계 경기가 더욱더 악화되고 하게 된다면 이 조정받는 부동산의 국면 속에서 만약에 1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 신청을 한다거나 만약에 1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 신청을 하면 좋은 게 뭐냐면은 이제 2, 3년 후에 완공되는 아파트를 내 것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시간을 살 수가 있죠. 그리고 금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올라가지만 그때 이제 잔금을 받거나 잔금 대출을 활용하게 된다면 금리가 안정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락 시장에서 1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 이렇게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청약을 통해 가지고 경쟁도 치열하지 않고 내 집 마련을 상급지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음을 여러분들께서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 무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이렇게 하락기를 맞이하고 있을 때 만약에 내가 가고 싶었던 지역이 있을 거예요. 그런 지역들이나 아니면은 내가 청약을 통해서 수십 대 1, 수백 대 1의 경쟁률이 나왔던 곳들이 있는데 이런 경쟁률들이 당일 지역,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경쟁률이 낮아져 가지고 또는 분양 가격이 조금 높게 책정이 돼 가지고 경쟁이 낮아지고 기타 순위까지 만약에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된다면 그런 지역들을 선점해 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하게 된다면 애초에 상급지로 먼저 점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지방의 투자 같은 경우에 갭을 끼고 하는 여러 개의 채수를 늘리는 투자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그렇게 지방에 투자를 했을 때 만약에 물리게 되면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출구 전략을 내가 엑시트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투자를 하거나 내 집 마련을 하거나 했을 때 1주택자가 안정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들어가서 살면 된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하거나 상승을 하거나 내가 들어가서 살아야 될 주택은 한 채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든 직접 거주를 하면서라도 출구 전략을 마련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돈이 만약에 없어가지고 500만 원, 300만 원에 여러 가지 갭 투자를 해가지고 지방에 여러 채를 만약에 투자를 했을 때는 지금 대세 상승의 국면을 맞이하면서 운이 좋아서 돈을 버신 분들이 많이 있고 이런 유튜브 채널들을 통해 가지고 소액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번 것처럼 보여지지만 만약에 극심한 하락기 2008년도나 1997년도의 IMF 글로벌 금융위기 이런 세계 경기 위기가 오게 된다면 이런 가격들의 하락으로 인해서 그냥 한순간에 파산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부동산의 가격들이 조정을 받고 있다고 하지만은 크게 큰 폭으로 많이 떨어진 지역들은 그렇게 핵심 지역들은 많이 없는 것으로 보여져요. 공급 물량이 많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큰 폭으로 가격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 중에도 핵심적인 입지라면은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게 보실 필요성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거를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누가 지금 공포에 떨고 있는가? 내가 부동산을 살려고 할 때, 내가 투자를 하려고 할 때, 주식을 살려고 할 때, 무언가를 투자하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이 투자를 하려고 하는가, 안 하려고 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있는가, 떨고 있지 않은가. 그거를 생각하면은 남들과 다른 생각을 통해 가지고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남들보다 다른 선택을 통해 가지고 자산의 가치를 늘릴 수 있고 남들이 선택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중에 좋은 것들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한테 메일을 주시는 분들도 이 하락장, 조정장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지 또는 내 집 마련하려고 청약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두려운 거예요. 왜? 부동산의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고,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면은 다 대폭락의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보면서 부동산에 재테크 마인드가 없는 분들, 그리고 부동산을 공부하지 않은 분들, 부동산에 대해서 내가 경험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두렵거든요. 실제로 투자를 많이 한 사람들도 두려워하면서 매해 투자를 하고, 그리고 자산을 늘려가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누구나가 다 이러한 어려운 선택들을 하고 어려운 용기를 내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는 더욱더 위축되는 국면, 그리고 부동산의 가격이 조정되는 국면에 있기 때문에 많이 두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주택자가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급지로 어쩌면 갈아탈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다고 느끼고 있고요. 만약에 청약 경쟁률이 더 낮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게 된다면은 이 3년 뒤에 부동산의 가격들이 회복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조금 있다가 1년 후에 부동산의 가격들이 다시 원상태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경기가 어려워도 부동산의 가격이 올라갔던 때가 있고요. 그리고 경기가 좋아도 부동산의 규제책들로 인해 가지고 부동산의 가격이 조정을 받거나 또는 정체됐던 적도 있습니다.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하나를 통해 가지고 가격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매개체들이 융합돼 가지고 생물처럼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의 가격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많이 올랐던 가격들을 보면서 누구나 다 그 주택을 살 수 없었던 그런 규제 지역들, 그리고 대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심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매물도 없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런 규제가 많이 풀리고 대출의 규제 완화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부동산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보다는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더 많아진다면, 거기에서 아무 부동산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핵심적인 입지에 입지적 가치가 있는 곳들을 저렴하게 금매로 살 수 있다면,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았을 때 내가 청약을 통해서 가져올 수 있다면, 원가로 살 수 있다면, 경매를 통해서 살 수 있다면 여러분들께서 한 번쯤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기회들, 그리고 이런 시기들은 늘 오지 않습니다. 제가 느꼈을 때도 정말 큰 폭으로 가격이 떨어진다면, 제가 부동산을 20년 동안 하면서 느꼈던 것은 그런 시기가 저도 몇 번밖에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시기를 저울질하고 그 시기의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노력한 게 아니라, 그 시장 속에 늘 있으면서 내가 생각한 것은 입지가 좋은 곳에 부동산을 최고로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을 때 지금 사면 어떨까 하는 생각들을 늘 끊임없이 하면서 이 시장을 걸어왔는데, 지금 어쩌면 그런 시장이 다시금 올 수 있다고 제 느낌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나 수치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느끼는 것은 이런 데이터나 수치를 통해서 부동산을 할 수 있었다면 다 부자가 됐고 다 1조가 넘는 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동산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두려워하고, 저 역시도 지난 시간 속에서 정답이 있었지만은 지나보고 나니까는 정답인 걸 알았던 거죠. 지금 부동산 시장이 정답인지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의 경험을 30년, 50년 한 사람도 지금 현 상황에서 부동산을 사는 것이 맞는지, 파는 것이 맞는지, 그거는 몰라요. 10년 지나고 20년이 지났을 때 지금 현 시점에 부동산의 가격이 싼 것인지, 비싼 것인지 알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 매 순간마다 내가 꼭 필요한 부동산, 그리고 내가 꼭 필요한 것을 감내할 수 있는 대출을 활용해 가지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같은 경우에 입지가 좋은 곳, 그리고 일정 규모의 세대를 갖추고 있는 것, 그리고 부동산을 샀을 때 누구나가 다 갖고 싶어하는 부동산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예외가 있습니다. 남들이 다 갖고 싶지 않는 부동산을 사야 되는 예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실거주를 한다면 입지가 조금 떨어져도 괜찮아요. 왜? 내가 들어가서 살면 되니까. 그리고 부동산의 가격이 만약에 오르게 됐을 때 이 부동산을 환가 처분하고 나는 입지가 좋은 부동산으로 돈을 더 주고 옮겨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부동산의 가격이 조금 더 조정을 받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너무 많이 올랐죠. 소득 대비 부동산의 가격이, 물론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도 더 많이 비싼 나라들이 있지만은 지금 현재 직장 생활을 하면서 주택을 사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가격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조정을 더 받고, 그리고 그런 조정기가 왔을 때 많은 무주택자 분들이 정말 내 집 마련을 해가지고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기를 저는 원하는데, 아마 그런 용기를 내기가 또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조정기가 오게 된다면, 앞으로 1년, 2년, 3년 암흑기를 걷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주변에 있는 뉴스 기사들을 보면은 다 정말 힘든 얘기들, 고통받는 얘기들, 부동산을 사면 안 되는 얘기들이 아마 도배를 할 겁니다. 특히나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폭락론자들이 아마
판을 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무주택자분들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의 무주택자분들 지금까지도 무주택자인 분이 있고요. 전월세를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있어요. 제 지인분들 중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가격이 더 폭락하기를 계속 외치고 있고 본인들은 무언가 선택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주택자분들이 정말 위험한 겁니다. 왜? 내가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유지할 수 없고 이 마인드 자체가 비관적인 생각을 하면서 늘 관망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가격으로 부동산은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리고 설사 그렇게 부동산의 가격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투자자들이나 다주택자 분들이 그 떨어지는 부동산을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왜?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떨어졌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던 못난이 주택들을 처분하고 입지가 좋은 것들로 다 갈아탄다는 거예요.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계속 바꾼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느 정도 떨어지는 그 부동산을 보면서 여러분들께서 무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감내할 수 있는 대출과 그리고 내가 직주 근접이 가능하고 그리고 주택이 필요하다면 그 시점을 잘 저울질 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한번 그런 부동산을 내 집 마련하는 수단으로 만들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반드시 지금부터 하고 계셔야 됩니다. 만약에 부동산의 가격이 좀 더 떨어진다. 지금 10억 하던 아파트가 뭐 1, 2억 빠졌다? 근데 만약에 5억 빠졌다? 못 삽니다.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왜? 두렵기 때문에. 더 떨어질 거를 불 보듯이 뻔하게 보이기 때문에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1주택자 같은 경우 내가 이미 부동산을 샀고 부동산의 자산의 가격이 오른 것을 맛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의 가격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미 차익을 봤기 때문에 갈아타기 전략은 굉장히 유효하겠죠. 그리고 1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런 시점이 왔을 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택을 싸게라도 처분하고 떨어지는 상급지 주택들로 갈아타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부동산을 하나 두 개를 경험하면서 부동산을 내가 입지가 좋은 부동산을 하락기 때 사고 이렇게 하나 두 개씩 규제책들이 완화가 되면은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시간을 버티면 이 부동산의 가격이 또 오르게 되니까 이런 것들을 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서 내가 또 다른 부동산의 경험들을 계속 쌓아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벨업이 계속 되는 거예요. 1일 때, 0일 때는 계속 0이지만은 이 0에서 머무는 사람이 있고요. 1주택자가 돼서 레벨업이 1이 되면은 이 1을 통해 가지고 부동산의 상승장과 하락장에서 느끼는 것이 틀려집니다. 그리고 내가 1주택자가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의 가격이 오르는지 내리는지를 계속 모니터링 한다는 거예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집이 얼마나 가격이 형성되는지, 전세가가 또 어떻게 변동되는지를 늘 체크를 하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일단은 내가 부동산을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만약에 무주택자 분들이라면 살고 있는 지역의 전세가라든가 매매가 그리고 거래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파악을 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부동산의 가격이 하락한다, 떨어진다, 이런 유튜브를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가지고 실제 뭐 2억, 3억, 5억이 떨어졌는지, 그런 물건들을 진짜 내가 계약할 수 있는지 그걸 눈으로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게 아니라 단순 거래로 한 건, 두 건, 뭐 이런 것들이 거래가 된 게 마치 평균치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올랐던 가격보다 반토막이 났다, 5억이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물론 국지적으로 그런 지역들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런 지역들이 모두 다 평균화 돼가지고 보여지는 현상도 있거든요. 지금도 부동산의 가격이 오르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부동산의 가격이 만약에 더 조정을 받게 된다면 이제 이 조정받는 국면 속에서 기회를 내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주택자분들이나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집중하고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도 굉장히 집중하고 있고, 지금과 같은 시기에 만약에 입지가 좋은 물량들, 그런 물량들이 만약에 매물로 나오게 되고 만약에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공포감에 휩싸이게 된다면 더욱더 많은 매물량이 증가하게 될 거고, 매물은 증가하는데 거래는 되지 않고, 그리고 매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축받는 그런 시장이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매수자 우위 시장에서 내가 가격을 선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급매 중에 매물들을 더 가격을 낮춰가지고 살 수 있는 시장에 일부 올 수 있다고 보여져요. 이런 시장이 뭐 영원할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영원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건 절대 없어요. 부동산의 가격 상승도 하락도
영원한 건 없습니다. 이 시장 속에서 여러분들만의 타이밍을 잡을 수 있게끔,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자금이 있어야 돼요. 내가 열심히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결과의 종잣돈을 얼마나 모았는지, 내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내가 대출을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 신용등급을 만들어 놨는지,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고 내가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부동산의 가격이 떨어진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본인 스스로 종잣돈을 모으지 못한 것에 대한 부분을 다시금 한번 회상해 보시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자책하시고, 그리고 종잣돈을 지금이라도 모으기 위해서 소비 절제를 줄이시고, 내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한 돈을 지금부터라도 모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올 수 있는 기회들을 여러분들 걸로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늘 기회는 와요. 늘 기회는 오기 때문에 그 기회를 내가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느냐, 행동할 수 있는 가슴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